자, 오늘 나는 솔로 29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인물은 영철과 정숙입니다. 이번 주 방송에서 29기 결혼 커플 중 신랑이 공개됐는데 영철이었습니다. 사실 29기 결혼 커플 스포 방지가 꽤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네티즌 수사대들에게 걸려가지고 신부가 정숙이다. 팔에 있는 점의 위치가 정숙과 흡사하다. 그래서 신부가 먼저 유추가 됐었고 제작진이 신랑인 영철을 공개하면서 다음 주 최종 선택이 있는데 아마도 영철과 정숙인 게 거의 한 99% 확률로 정숙, 영철이 결혼 커플로 보인다. 그래서 두 분을 이제 축하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시청자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데 이번 주 방송을 또 곱씹어 보니 또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철과 정숙 데이트했던 그 분량만을 뽑아낸 유튜브 영상에 대부분의 댓글들이 영철의 발언 펴본 적 있죠. 그 발언을 듣고도 정숙이 결혼을 오케이 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저도 본방으로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은 뭐 어릴 적이라고 영철이 얘기하긴 했지만 어쨌든 바람을 펴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정숙이 그것을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리고 어쨌든 두 분이 결혼 커플인 게 기정사실이니까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방송에서 데이트하면서 했던 얘기들을 하나씩 좀 보면 영철이 정숙을 챙기면서 데이트를 나가요. 뭐 가방도 들어주고 정숙님 구두 신었으니까 요쪽 길로 걸을까요? 또 문도 열어주고 영철이 기본적으로 매너를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29기의 남자 출연자들 중에 야, 연애는 저 해봤겠나? 뭐 저런 남자들이 많은데 영철은 연애 경험도 있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까지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벤츠에 정숙을 태우고 정숙과 영철이 이미 한번 데이트를 해봤습니다. 데이트하기 전에는 서로에 대한 좀 거부감도 있고 편견이 많이 박혀 있었는데 그 시장 데이트를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을 하나하나씩 좀 깨는 시간이었어요. 그러고 이제 슈퍼데이트를 정숙이 영철에게 쓴 건데 정숙이 영철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올라갔고 일단은 영철이 영숙과 정숙 본인을 고민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본인도 영철을 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숙이 질문을 합니다. 여자가 맞벌이 해도 상관없죠? 영철이 얘기합니다. 상관없죠. 근데 정숙님 아버님처럼 인터뷰는 했어요. 영철이 사전 인터뷰에서 했던 말은 맞벌이보단 전업주부를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철이 그 당시에 사전 인터뷰에서 본인은 자녀가 5 있었으면 좋겠고 와이프가 가사와 육아에 집중해주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밝혔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사전 인터뷰를 보고 영철이 무슨 일을 하는 거지? 무슨 엄청난 재력가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애 5을 키우면서 이제 혼자서 번다는 게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 요즘 세상에 돈 없이 이제 가능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영철의 자기소개, 영철이 뭐 사업한다던가 애 5 낳고 와이프를 전업주부 하게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런 소리를 듣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영철이 정숙에게 하는 말은 살림과 육아의 무게를 알기에 최소한 밖에서의 고생을 덜어주고 싶다. 소득보다 중요한 건 소비 습관이다. 1,000만 원 벌어도 1,200만 원 쓰기도 하잖아. 좀 덜 벌면서 좀 덜 쓰고 어쨌든 뭐 내가 좀 더 밖에서 고생해서 더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는 게 내 역할이다. 요즘 남자들이 ATM 기계 되기 싫다고 하는데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ATM 기계 되는 게 뭐가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철이 이제 와이프가 전업주부 하면서 가사와 육아에 집중해주고 본인이 열심히 벌어오겠다 이런 마인드인데 영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근데 네가 애 많이 낳고 싶다고 했잖아. 근데 그게 네 소득으로 가능하겠어? 어쩔 수 없이 와이프는 맞벌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영철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근데 지금 제작진이 내보낸 결혼 커플 힌트 중에 이 두 분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대구라는 것이 밝혀졌고
대구는 정숙이 거주하고 또 정숙의 학원이 있는 곳인데, 그러면 영철이 수도권에 있었는데 대구로 내려가서 혼인신고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정숙은 어쨌든 직장은 유지하는 것 같죠. 그리고 영철이 위에서 하던 것을 접고 정숙의 베이스에서 영철이 계속해서, 영철은 이번 29기에서 뭐 새로운 도전을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아마도 영철이 지금 뭐 사전 인터뷰나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와이프를 전업주부의 삶을 지금 초반에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 보입니다. 그러고 영철이 또 얘기를 해요. 아, 내가 1억을 벌면 5천만 원은 와이프 거라고 생각한다. 내조 때문에 제가 벌잖아요. 아내가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버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러니까 정숙이 뭐 감탄을 합니다. 아, 우리 아빠랑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다 똑같냐. 저희 아빠도 공무원인데 전국에서 제일 1등으로 승진하셨는데 저희 엄마의 내조가 엄청 컸거든요. 저는 영철님이 무슨 말 하는지 다 이해해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영철이 1억을 벌면 5천이 와이프 거라고 얘기하는 게,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결혼해서 뭐 생활비, 뭐 월급 이렇게 어떻게 나누는지 가정마다 다를 거긴 한데, 그래서 보통 결혼하면은 뭐 생활비에 다 녹아들고, 제가 1억을 벌어온다고 한들 그걸 5천만 원을 와이프를 또 어떤 식으로 줄 것인지, 뭐 영철의 말은 이제 밖에서 내가 얼마를 벌든 간에 어쨌든 와이프가 안에서 내조를 해줬기 때문에 그 공을 그렇게 나누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일단 영철이 이렇게 말을 좀 하면 정숙은 거기에 감탄을 하면서 막 공감을 하면서 굉장히 영철이 내공 있는 사람처럼 정숙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번에 데이트했을 때부터 보면은, 일단은 겪어보지 않았는데 정숙은 영철이 하는 말들을 굉장히 깊게 받아들이고 내공 있는 사람처럼 느끼고 있는데, 저는 정숙이 아버지 같은 분이 뭐 영철이라고 했잖아요. 정숙은 아버지의 그런 가부장적인 모습, 또 본인을 통제하려 했던 부분이 불만이 많았지만, 또 아버지가 한편으로서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어머니의 그 내조를 인정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정숙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영철이 저 안에서 이렇게 막 말을, 정숙의 전곡을 막 계속 찌르고 있잖아요. 영철을 본인의 아버지와 지금 겹쳐가지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철이 하는 말을 듣고서 아, 우리 아빠랑 하는 말이 다 똑같다. 근데 우리 아빠도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참 좋았단 말이지. 그러면서 영철을 그런 식으로 희망회로 돌리면서 정숙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다른 여자 출연자였다면은 영철이 하는 말을 듣고 이 뭔 소리 하노? 송혜나도 그랬잖아요. 이 미쳤나? 이랬잖아요. 별로다 이럴 텐데, 정숙은 본인의 아버지가 가부장적이었지만은 괜찮은 부분이 있었는데, 영철은 아직 그 괜찮은 부분을 이제 말로만 이렇게 떠들었는데 정숙은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판단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숙은 본인이 사람 볼 줄 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일단은 영철의 이런 현란하지도 않은데 그런 말들만을 듣고 정숙이 막 감탄을 하고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정적인 거는 바람 펴봤다고 하는데 그거를 정숙이 인지를 하고 또 넘어간다 하는 게, 그러니까 넘어갔다는 게 맞죠. 두 분이 결혼 커플이니까, 혼인신고했으니까. 솔직히 뭐 바람 말고 뭐를 예를 좀 들어야지, 예시 들 게 지금 마땅히 떠오르진 않는데, 일단은 바람을 한번 펴봤다고 하는 사람을 그걸 받아준다? 희한합니다. 그리고 정숙은 바람 얘기를 본인이 먼저 꺼냈어요. 그리고 정숙은 바람 얘기를 한 번만 꺼낸 게 아니라 그 전에 영수와 순자와 2대1 데이트할 때도 뭐 본인의 장점으로 저는 바람을 절대 안 피울 사람이다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저런 자리에서 바람 안 피울 자신이 있다, 확신을 한다, 이런 걸로 어필이라든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처음 봐요. 정숙이 이번에 영철과 할 때 하는 말은, 사람 일 모른다고 하지만 저는 피울 생각이 없어요, 전혀. 바람은 한 사람의 영혼을 망치는 일이고 배신이잖아요. 시간이 흐르다 보면 사랑의 감정이 옅어질 수 있지만 그 뒤엔 의리와 책임감으로 관계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정숙이 만약에 본인이 그 뭐 전에 만났던 남자가 바람을 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영철이 바람 펴봤다고 했을 때 저런 반응은 아니었을 거예요. 완전히 막 벌레 보듯한 반응이 나와야 정상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숙의 아주 가까운, 정숙이 볼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곳에 누가 바람을 폈고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가 굉장히 고통받았던 모습을 정숙이 보면서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 가까운 데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정숙이 본인이 만났던 사람이 바람을 폈다 하면은 영철의 저 얘기를 듣고 절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리가 없다. 요 정도는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영철이 하는 말이 바람을 피면은 그 상대방의 영혼이 작살난다는 걸 본인이 잘 안돼요. 그래서 안 한대요. 본인이 그걸 어떻게 알아. 본인이 그 아픔을 겪어보지도 않아 놓고선. 참 영철의 말이 사실이라면은 TV로 보는 그 분은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네가 뭘 아는데 이 자식아. 정숙은 영철 보고 해볼 거 다 해봤으니까 지금 안 하는 거네.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갑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영철이 바람 펴본 것을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그걸 보고서 야 그래도 은큼하게 얘기 안 한 것보다 저게 낫지 않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은큼하게 얘기 안 한 놈도 최악이고 바람 펴봤다고 얘기하는 놈도 바람 펴본 거잖아요. 다 최악이지. 뭘 뭐보다 낫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고는 한우 먹으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영철이 불편하면 대답 안 해도 되는데 물어봐도 돼요. 불편하면 대답 안 해도 된다. 이런 사족 붙이는 것 자체가 별로다. 성형수술한 데 있어요. 정숙은 성형한 데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형했으면 걸으려고 했죠. 영철은 안 해서 마음에 든다라고 합니다. 성형했으면 또 고민했을 텐데. 그러고 정숙은 아니 영철 너도 벤츠 몰잖아. 나도 명품백 하나 사줘. 요렇게 만약에 미래의 와이프가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영철이 일단 달래보고 기다려보고 어차피 좀 있으면 가격 내릴 텐데 정숙은 반박을 합니다. 샤넬 가격은 계속 오른다. 영철이 하는 말이 아니 차라리 명품백이 없는 분이라면 내가 사줄 수 있잖아요. 사줄 의향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샤넬 말고 에르메스 사주는 게 맞다고 봐요. 장난하나. 정숙은 또 요 말에 넘어가는 것 같던데 영철은 진짜 말은 좀 뻔지르르한 느낌이에요. 저는 사전 인터뷰나 인터뷰에서 하는 말이 본심이고 영숙 앞이나 정숙 앞에서 하는 말은 조금 본인이 테스트하면서 간 보면서 좀 말로 때우는 느낌이거든요. 영철이 1억을 번다고 해서 5천만 원을 주고 또 야, 샤넬 짜친다. 내 에르메스 사줄게. 니 없잖아. 요렇게 할 느낌은 전혀 아니거든요. 본인이 싫어하는 게 1순위가 도박, 2순위가 바람, 3순위가 사치라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숙은 계속 자기 아빠와 영철을 똑같이 하면서 아버지의 좋은 모습이 영철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자꾸 지금 빠져드는 게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영철이 저도 사실 명품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라고 하면서 사실은 얼마 전에 영철의 내로남불 그러니까 영철이 명품으로 도배했던 그런 시절의 사진들이 공개가 됐었는데 방송에서 또 증명을 해주네요. 그러면서 정숙이 사실 영철님 뭐지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남자로서 책임감도 강하고 내 여자 확실하게 챙길 것 같고 한다고 하면 거짓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 같은 남자로 보입니다. 제가 사람 볼 줄 알거든요. 그리고 전업주부의 삶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가부장적이지만은 전업주부의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가 느껴집니다. 그런 타임에는 말 말고 뭘 증명하기는 어렵죠. 근데 그래도 조금 행동을 보기까지 저런 확신의 말을 좀 판단의 말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정숙은 좀 말 내뱉는 게 이미 영철을 오케이 사인 낸 걸로 보여요. 그러면서 영철도 정숙님 매력이 넘친다. 요리 뭐 조미료 챙겨오는 것도 그렇고 뭐 요리할 때도 그렇고 영숙님한테 마음이 많이 넘어갔었는데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프다. 그러면서 정숙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본인만의 확고한 성향은 치열했던 삶의 반증 같아 멋있었다. 근데 보수적인 환경 속에서 전업주부가 되어야 할 것 같은 장거리도 그렇고 명품 소비 그런 것도 그렇고 좀 고민이 되긴 한다. 일단 전업주부 고민은 안 하셔도 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난 것 같아요. 영철이 하는 말이 이상하게 다 맞아요. 일부러 더 막 나갔어요. 비겁하게 제가 테스트했어요. 근데 잘 들어주더라고요. 날 이해해주고 있구나. 열린 마음으로 편견 없이 받아주더라. 자, 여기까지가 이번 주 방송에서 나온 건데 영철은 이제 말로는 뭐라고 했냐면은 여자들 앞에서 제가 뭐라고 첫인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까보니 저울 없는 마음의 여자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런 여자를 원하면서 본인은 거의 마이크로 저울을 들고 다니면서 이 여자 여기 올려놨다 저 여자 여기 올려놨다 하면서 오만 테스트를 다 해봅니다.
사실 나는 솔로든 소개팅이든 뭐 맞선이든 뭐 어디든 당연히 저울을 가지고 있죠. 다들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게 저렇고 저게 저렇고. 근데 영철 같은 경우는 뱉어놓은 말들이 처음에 뭐 내가 뭐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요런 붙인 게 별로라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가 말 안 하고 그냥 하든가, 홍어 테스트도 그렇고 뭐 그냥 모든 게 다 테스트예요. 이 정도로 테스트한 출연자도 없었단 말이죠. 노골적으로. 영철은 사전 인터뷰에서 절대 연상은 안 된다라고 했지만 여기 와가지고 여자분들의 매력에 빠져들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29기에 임했고 결국에는 결혼을 할 수 있었다. 정숙과 영숙 중에 고민을 했고 제 생각에는 영숙에게 호감이 더 큰 걸로 보이는데 본인의 그 끝없는 테스트, 저 안에서 나와서도 테스트 했을 거예요. 근데 정숙이 좀 더 본인을 받아줄 수 있고 본인이 하자는 대로 할 수 있는 여자로 판단했기 때문에, 낙점했기 때문에 정숙으로 노선을 틀지 않았겠나 싶어요. 누구보다 깐깐하고 어쨌든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내로남불인 부분도 있고 한데 어쨌든 정숙과 결혼을 했다. 근데 저렇게 이제 말로써 정숙을 감았어요. 근데 막상 현실에 나왔는데 말로만으로 감았다면은 분명히 행동에서 뽀록이 날 거 아닙니까? 탈로가 날 거 아니에요. 정숙이 뭐 사람을 잘 보든 못 보든 간에 어쨌든 영철이 뭐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말로만 그 정숙과의 결혼을 성사시켰다면 진짜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긴 한데, 영철이 많은 분들이 영철이 말뿐 아니라 또 어떠한 다른 부분으로 뭐 보여준 게 있지 않을까. 뭐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기로는 영철의 집안 배경이 보통이 아니라느니, 벤츠 저거 빌려온 게 아니라 원래 금수저인데 진짜 테스트하러 온 거라느니, 과연 이러한 추측들이 사실일지 아닐지 매우 궁금해져요. 이번 주에 라방이 있을 텐데 거기서 또 영철이 속 시원하게 이것저것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철이라면 속 시원하게 뭐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기다려지고, 어쨌든 영철, 정숙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숙이 저런 소리를 듣고도, 바람 펴봤다는 소리를 듣고도 야 이거를 결혼을 하네, 지팔직곤이네. 영철의 수많은 그 쎄한 포인트가 있는데 정숙이 저걸 넘어가네. 저는 정숙의 본인의 아버지의 모습과 영철 동일시하게 보고 있고, 아버지의 그런 좋은 모습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영철도 있을 거라고 지금 착시현상이라고 합니까? 그런 게 강해 보인다. 오늘은 영철, 정숙 좀 가볍게 제가 생각나는 대로 떠들어 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봤는지 궁금해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저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